안녕하세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브랜드는 이번 시즌 F1에서 아주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브랜드죠. 바로 맥라렌입니다. 제가 앞서 맥라렌의 아투라 모델 시승기를 전달드렸었습니다. 근데 오늘 전해드릴 시승기의 주인공은 아투라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고 순수 내연기관을 갖춘 맥라렌의 플래그십 모델 750S 쿠페입니다. 맥라렌 750S 쿠페는요 720S의 부분 변경, 즉 페이스리프트 모델입니다. 그래서 맥라렌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맥라렌 720, 750은 이 차량의 출력, 즉 마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720은 720마력, 750은 750마력을 뜻하는데요. 요즘 750마력, 800마력까지 전기차도 내니까 그렇게 놀랍지 않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인정합니다. 요즘에 워낙 출력이 상향 평준화 되어 있기 때문에 맥라렌 슈퍼카니까 당연히 그 정도는 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거기까지 괜찮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놀라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이 얘기를 들으면 놀라실 수밖에 없을 텐데, 보통 600마력이 넘는 차들, 전기차들 포함해서 보통은 4륜구동을 사용합니다. 앞뒤 바퀴 모두 다 굴리는 4륜구동 시스템을 사용하는데, 지금 이 750S 같은 경우에는 750마력을 오직 후륜구동으로만 구동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차는 4륜구동 방식이 아니라 후륜구동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차량은 750마력을 내지만 오로지 온전히 후륜으로만 그 힘을 쏟아낸다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놀랍잖아요. 후륜으로만 750마력을 쓰는 차가 거의 없거든요. 다른 슈퍼카 브랜드를 보더라도 사실 요즘에는 거의 다 4륜구동을 채택하고 있어서 오직 후륜으로만 이렇게 운전의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슈퍼카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인상적인 부분이었고요. 제가 아투라를 통해서 맥라렌을 접하면서 놀랐던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750S는 아투라보다도 더욱더 위에 있는 상급 모델이기 때문에 또 얼마나 놀라운 면모들을 저에게 보여줄지 기대가 되는 부분이에요. 오늘 제가 직접 이 750S 쿠페를 타보면서 여러분들께 제가 느낀 맥라렌에 대한 리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750S 운전석에 앉았을 때의 느낌부터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도 차량 리뷰하면서 이 슈퍼카라고 불리는 차량들, 슈퍼카 브랜드의 모델들을 꽤나 많이 타봤습니다. 도로 위에서 많이 시승을 해봤는데요. 그 차들 중에서도 이 차는 높이가 꽤나 낮은 편입니다. 사실 슈퍼카 하면 우리가 바닥에 붙어서 간다, 거의 누워서 운전한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 750S는 슈퍼카들 중에서도 높이가 조금 낮은 편입니다. 따로 에어 서스펜션을 쓰진 않았어요. 이런 슈퍼카들은 에어 서스펜션을 거의 잘 쓰지 않고 유압식 서스펜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750S는 설계, 개발 단계부터 승차감에 집중해서 차량을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현재는 그냥 컴포트 모드거든요. 물론 세단만큼 편하진 않습니다만 저도 여러 가지 슈퍼카들을 경험해 본 결과 그렇게 불편하진 않은데, 슈퍼카 브랜드 동급 모델들과 비교해 봤을 때는 확실히 맥라렌의 하체는 그 중에서도 좀 단단한 편, 좀 짱짱한 편입니다. 그래서 맥라렌을 타보면요, 다른 브랜드와는 확연하게 구분이 되는 맥라렌만의 특징을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승차감이 될 수도 있고요, 핸들링이 될 수도 있고, 가속 성능, 그리고 변속기가 될 수도 있는데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속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컴포트 모드거든요. 컴포트 모드에서도 당연히 750마력을 내고, 이 차의 0부터 100km까지의 제로백 성능은 단 2.8초, 3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이 엑셀레이터, 가속 페달이 세워져 있습니다. 다른 모델들과 비교해 보더라도 가속 페달이 굉장히 세워져 있는 느낌이고요. 그 빳빳하게 세워져 있는 가속 페달에 이렇게 힘을 줘서 가속을 해보게 되면 그리고 이 뒤에서, 등 뒤에서 느껴지는 이 엔진 사운드와 이 특유의 가속할 때마다 바람을 빨아들이는 요 소리가 너무나도 매력적입니다. 다른 브랜드에서는 이런 소리까지는 잘 안 나거든요. 정말 기계적인 사운드가 바로 등 뒤에서 들리니까 요 역시나 맥라렌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성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핸들 뒤편에 있는 이 레버를 통해서 파워트레인을 지금 스포츠로 바꿨습니다. 사실 맥라렌 와. 그리고 이 패드 시프트도 써봐야겠죠. 4단, 3단. 와우. 오늘은 제가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우와, 오랜만에
정말 심장이 짜릿해지는 그런 차를 만났습니다. 와, 침이 꼴깍 넘어가는 그런 이게 뭐랄까, 네, 복합적인 그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괜히 이 차가 슈퍼카라고 불리는 게 아니고요, 괜히 750마력을 후륜으로만 쏟았을 때 어떤 느낌이 느껴지는지. 4단, 3단. 와, 아니 이 변속이 있잖아요. 이 변속기가 이 맥라렌의 SSG라는 시퀀셜 타입의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이거든요. 근데 이게 순차적으로 변속이 돼요. 와우. 아니 이게 이 맥라렌의 스티어링 휠을 보게 되면 아무런 버튼이 없거든요. 정말 하다못해 뭐 볼륨 조절할 수 있는 버튼조차도 없어요. 근데 이걸 맥라렌 운전해 보잖아요. 그럼 왜 그런지 단박에 알 수가 있습니다. 뭐 도로에서 시선을 잠시라도 뗄 수가 없습니다. 단 1초라도 이 정면 말고 다른 데를 볼 수가 없어요. 내가 각 잡고 운전하겠다 하면은 손가락을 뭐 떼서 다른 걸 조작한다라는 걸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뭐 막히는 시내 주행에서는 좀 불편할 수 있겠지만, 그럴 땐 이 모니터 통해서 뭐 볼륨 조절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왜 이렇게 스티어링 휠을 간결하고 이렇게 단순하게 만들었는지 속도를 좀 내보면 알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 어떤 딴짓도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 차가. 와, 지금 파워트레인은 스포츠 모드고요, 스티어링 휠, 핸들은 컴포트 모드입니다. 이 맥라렌 750S가 또 특이한 게, 보통 우리가 이 드라이빙 모드를 선택하면 뭐 에코, 컴포트, 스포츠 이렇게 버튼으로 누르거나 뭐 다이얼로 바꾸면 그게 다 묶여 있잖아요. 근데 750S는 오른쪽에는 파워트레인만 따로 구분해서 바꿀 수 있고, 왼쪽은 핸들링만 또 따로 구분해서 모드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또 운전자에게 더 다양한 옵션, 세부적인 옵션을 제공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살짝 코너에 들어가기 전에 핸들을 스포츠로 바꾸고요. 네, 코너를 한번 감아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깊은 코너는 아닌데 이 뭐랄까, 이 앞 타이어가 또 그리고 굉장히 캐빈룸이랑 가까워요. 그래서 이 왼쪽 다리에 있는 그 풋룸을 보게 되면 되게 좁습니다. 아우디 R8도 보면 이 풋룸이 되게 좁거든요. 그게 이 앞바퀴와 되게 가까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핸들을 돌릴 때 앞바퀴가 정말 내 팔에 그냥 얹어져 있구나, 약간 그런 느낌이 듭니다. 내 팔이 앞바퀴에 얹어져 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정말 뭐 칼 같은 핸들링이다 라는 말로 부족한 그런 스티어링 휠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시도 지금 제 몸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지금. 이 시퀀셜 타입의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의 장단점이 좀 또렷합니다. 장점은 당연히 굉장히 신속하고 빠르고요. 그리고 로스가 없습니다. 단점 같은 경우에는 변속 충격이 좀 있고요. 그리고 소음이 좀 있다라는 게 이 시퀀셜 타입의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의 특징입니다. 근데 이 차량으로 봤을 때 단점도 장점으로 다 승화가 되는 것 같아요. 뭐 소음이 있고 변속이 있다. 당연히 이런 슈퍼카를 타면서 변속 충격을 느끼려고 내가 이 패들 시프트를 통해서 변속을 하는 거기 때문에 되려 이 맥라렌 750S에서는 이 변속 충격이 장점으로 다가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드한 거 봐. 하드한 거 보소. 서스가 진짜 하드합니다. 지금 스포츠 모드라서 더 하드해졌어요. 네, 이제 통행권을 뽑을 건데, 이 차에 또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이 도어가 버터플라잉 도어라서 엄청 두껍거든요. 그래가지고 거의 몸을 날려서 저 통행권을 뽑아야 됩니다. 몸을 좀 날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침착해야 돼. 여기서 창문을 내리고 N단에 놓고요. 하이패스가 미등록되어 있는 차량이어가지고 좀 뽑는데 애를 먹었습니다. 하이패스 꼭 달아야 돼요. 참 뒷차가 보기에 저 차 타면서 참 고생한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사실 이런 슈퍼카에서는 또 이 파워트레인 계열이 가장 중요한
선택 요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 750S는 without 하이브리드, 즉 하이브리드가 없는 그런 파워트레인을 갖고 있습니다. 요즘 슈퍼카 씬에서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적극적으로 좀 채택을 하고 있고, 최근에 나오는 모델들 중에서는 순수 가솔린을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없지는 않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슈퍼카 모델들도, 신형 모델들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순수 내연기관이 있는 모델이 점점 적어지고 있는데요. 맥라렌 같은 경우 지금 750S가 마지막 without 하이브리드 모델이다 라고 언급한 걸 제가 봤습니다. 물론 이게 또 바뀔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거의 100%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맥라렌 빼고는 람보르기니 같은 경우에도 레브엘톤은 V12 PHEV를 적용했고, 페라리 같은 경우에도 SF90나 296, GTB, GTS 같은 경우에도 PHEV를 넣어서 출시를 했기 때문에 맥라렌에서도 이 750S 후속 같은 경우는 PHEV를 넣어서 출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조금 의미가 있고 더 소장하고 싶은 모델이 이 750S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맥라렌 750S에 탑재되어 있는 엔진은요, M840T라는 4.0L 가솔린 터보 엔진입니다. 엔진의 위치는 지금 제 등 뒤에 있어요. 맥라렌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미드십 엔진을 고수해왔고, 또 맥라렌에는 몇 안 되는 독자적으로 자동차를 만드는 브랜드 중에 하나입니다. 뭐 어디에 이렇게 속해 있는 그런 브랜드가 아니라요, 정말 맥라렌 하면 맥라렌 뭐 위에 모 기업이라든지 이런 게 없죠. 그냥 맥라렌은 맥라렌 그 자체이기 때문에 요즘 그렇게 많이 찾아볼 수 없는 독자적인 자동차를 생산하는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미드십을 계속해서 만들어 왔기 때문에 지금 이 플래그십 모델 역시도 제 바로 등 뒤에 지금 8기통 가솔린 엔진이 지금 위치를 해 있고요. 그래서 저는 뭐 GT카 이제 프론트 엔진도 좋아하고 뭐 리어 엔진도 좋아하고 미드십 엔진도 좋아하지만, 미드십 엔진을 탔을 때 가장 크게 매력적으로 와닿는 부분은 바로 코너를 돌 때입니다. 코너링을 할 때 이런 말을 하거든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콤파스라는 걸로 이렇게 원을 그리잖아요. 이 콤파스라는 게 중간에 딱 기준점을 찍고 동그란 원을 그리는 건데, 마치 미드십 차량들은 코너링을 돌 때 그런 느낌을 제공해 줍니다. 만약 사람으로 친다면 사람 허리를 딱 잡고 그냥 이렇게 한 바퀴를 돌리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너를 돌 때 정말로 인상적인 부분인데, 오늘 시승 코스에는 코너가 그렇게 많진 않았습니다. 지금은 고속도로여서 거의 직선 주행만 계속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차는 뭐 직선 주행을 해도 이 미션 변속기가 워낙 재밌기 때문에 직선 주행만 해도 재밌는데, 와인딩이나 코너를 주행할 때도 상당히 큰 만족도를 안겨주는 차량인 것 같습니다. 이 차는 부분 변경이 되면서요, 30마력이 올라갔지만 또 30kg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출력만 높이는 거는 어렵지 않거든요. 사실 슈퍼카 브랜드에서 마이너 체인지를 할 때 익스테리어나 인테리어는 거의 안 바꿉니다. 보통 출력을 높이거나 퍼포먼스를 올리거나 무게를 줄이거나 요 세 가지가 보통 마이너 체인지 할 때 적용되는 부분인데, 이 750S 같은 경우에는 출력도 올리고 무게도 줄였습니다. 영수증, 감사합니다. 네, 방금 직원분께서 차가 너무 멋있다고 차가 너무 멋있다고, 제 차는 아니지만 이런 말을 들으면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네, 제 차였었더라면 좋았겠지만, 그래서 그냥 보더라도 너무 멋있는 차예요. 이 차에 또 이렇게 얘기가 나온 김에 외관을 한번 살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외장 컬러는 탄자나이트 블루라는 파란빛도 나면서 보랏빛도 나는 되게 오묘한 그런 외장 컬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750S랑 정말 잘 어울리는 그런 컬러라고 생각이 들고요. 전면부에서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요 맥라렌 720S 때부터 이어져 왔던 삼각형 쉐입의 헤드램프고요. 두 번째는 다공성 디자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에어로 다이나믹 공기 역학 계수를 상당히 신경을 쓴 차량이기 때문에 곳곳에 공기의 흐름을 원활히 가져갈 수 있게끔 통로를 마련해 놓았다라는 게 전면부에서 느껴지는 특징들입니다. 그래서 먼저 헤드라이트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헤드라이트가 가까이서 보게 되면 이 라이트 자체는 삼각형으로 생기지 않았습니다. 라이트를 감싸고 있는 이 쉐입이 삼각형으로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맥라렌 750S를 떠올렸을 때 이런 디자인을 생각하기 마련인데요. 이 안쪽에 이 상향등과 하향등이 있고 주간 전조등은 이렇게 일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으로도 공기가 흘러나갈 수 있는 통로와 이 아래쪽에도 통로가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드십 차량이기 때문에 이 앞쪽에 트렁크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일단 문을 한번 열어서 트렁크 열어볼게요.
프렁크 보기 전에 일단 문을 열어야 되는데요. 여기 도어 여는 방식이 또 엄청나게 멋집니다. 이제 버터플라잉 도어라고 하는 그런 방식인데요. 일단 도어를 열 때도 이 바깥쪽에는 정말 매끈하게 손잡이나 버튼이 전혀 없습니다. 요즘 공기역학 개수를 줄이기 위해서 전기차에서도 뭐 플러시 타입 도어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이 맥라렌은 아예 손잡이를 없애버렸습니다. 손잡이 자체를 밖에서 없애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면 문은 어떻게 여느냐, 이 안쪽에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위로 들어 올리시면 됩니다. 상당히 멋지게 오픈이 되죠. 그래서 이게 또 맥라렌이 갖고 있는 엄청난 메리트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쪽을 열었을 때 이렇고, 반대쪽도 열어볼게요. 반대쪽을 같이 열었을 때 훨씬 더 멋지기 때문에 반대쪽도 똑같습니다. 반대쪽도 이 안쪽에 버튼이 있어요. 이렇게 들어 올리시면 됩니다. 가볍게 들어 올리시면 이렇게 오픈이 됩니다. 정말 이렇게 보면 뭐 슈퍼카 그 이상 하이퍼카의 느낌이 나는 그런 도어가 열리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맥라렌에서 공개한 W1이라는 하이퍼카가 있습니다. 그 차는 걸윙 도어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금 다른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요. 아 맞다, 프렁크 보여드린다는 걸 제가 이 도어 열리는 방식에 또 반해가지고, 네, 프렁크는 이 버튼으로 눌러서 열 수가 있습니다. 네, 도어 방식에 또 반해가지고 프렁크를 보여드린다는 걸. 네, 프렁크 공간은 이 안쪽으로 깊이감이 상당히 있습니다. 캐리어 큰 사이즈 한 개 정도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트렁크 깊이감을 보여줍니다. 폭보다는 이 깊이감이 조금 더 깊은 그런 프렁크라고 보시면 돼요. 닫을 때는 이렇게 꾹 눌러서 닫아주시면 됩니다. 일단 측면부를 보게 되면 맥라렌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여기 후면 쪽에 신경을 정말로 많이 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뭐 스피드테일이라는 그런 한정판 모델도 있었고요, 뭐 769LT, 그러니까 요 꼬리 쪽 부분에 맥라렌이 신경을 정말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약간 버블 형태로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물방울 형태로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 사실 공기역학적으로 봤을 때 가장 이상적인 디자인은 그 물방울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물방울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줄어들잖아요. 그 디자인이 공기역학에 있어서는 가장 이제 최상위에 있는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맥라렌 같은 경우에도 이쪽을 이렇게 딱 잘라놓고 보면 거의 물방울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 맥라렌이 얼마나 공기역학에 진심인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휠을 한번 볼게요. 휠 같은 경우에도 그대로 서 있지만 마치 달려나가는 듯한, 움직이는 듯한 역동적인 휠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요. 타이어는 피렐리 피제로 코르사 타이어가 기본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어 사이즈는 245, 35, 19인치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덕트 부분에도 공기가 흘러나갈 수 있게끔 이런 부분에 다 파츠들이 구성이 잘 되어 있고요. 이 측면부에서도 공기 흐름을 만들어내주는 이런 통로들이 구석구석 잘 구현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정말 다공성 디자인이 채택이 되어 있는 게 이 750S 모델이고요. 그리고 이 안쪽을 보더라도 이 도어 손잡이가 아까 이쪽 버튼이 있었잖아요. 이 안쪽으로도 이렇게 공기가 들어가가지고 엔진이 뒤에 있기 때문에 공기를 흡입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쭉 나가서 또 이쪽으로 배출될 수 있게끔 다 구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놀라운 부분이고요. 당연히 리어 휠 크기가 더 큽니다. 리어 휠 같은 경우에는 305, 30, 20인치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휠 크기도 앞에 19인치, 뒤에 20인치고요. 타이어 사이즈도 뒤가 훨씬 더 넓은 광폭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LT, 롱테일이라고 하죠. 이 롱테일 같은 경우에는 뭐 720S, 765LT 대비해서 뭐 20% 이상 더욱더 넓은 면적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넓습니다. 지금 성인 남자 손가락으로 봤을 때 한 뼘, 두 뼘 정도 되는 엄청난 너비를 가지고 있고요. 이건 실내에서 버튼으로 수동으로 조작할 수도 있고, 속도에 따라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자동으로 또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여기 살짝 이렇게 꺾여 있죠. 여기 디자인적인 요소도 있지만 이 바로 밑에 배기가 있기 때문에 이 뜨거운 배기가 올라왔을 때 공기의 흐름을 좀 더 유연하게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도 디자인적인 요소도 있지만 그런 기능적인 요소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배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저 허벅지 정도 되는 위치에 배기 파이프가 듀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의 직관 형태인 것 같아요. 거의 엔진에서부터 이렇게 쭉 이어지는 형태의 배기 파이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 방열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보이게끔 되어 있고, 더 놀라운 건 지난번에 아투라 탔을 때도 그렇지만 실제 이 뒤에서 이 안쪽에 있는 기계적인 구성들이 다 보입니다. 뭐 서스펜션이라든지 미션이라든지 이런 구성들을 다 이렇게 실제로 볼 수가 있어요. 눈에 다 보이게끔 해놨습니다. 아무래도 경량화를 최우선으로 추구하는 차량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다 눈에 보이게끔. 근데 또 이제 오너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 맥라렌이라는 차가, 맥라렌이라는 브랜드가 날 것을 추구하는지 더 감성적으로 와닿는 그런 요소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저는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다른 브랜드에서는 또 쉽게 느껴볼 수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외관을 살펴봤을 때 이 750S 같은 경우에는 에어로 다이나믹이 거의 전부 다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익스테리어 디자인을 갖고 있어요. 사실 이 공기라는 게 항상 저희 곁에 있지만 눈으로 안 보이잖아요. 만져지지도 않고 느낄 수가 없는 건데, 이 750S의 익스테리어 디자인을 보게 되면 공기의 흐름, 이 공기가 지나가는 모양이 요렇겠구나, 공기가 차에 맞닥뜨렸을 때 요런 라인으로 지나가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공기가 빚어놓은 디자인이다 라는 말의 정수라고 볼 수 있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공기역학 계수에 신경을 많이 썼고, 그런 건 이렇게 달려나갈 때 확실히 운전자에게 체감이 되는 부분이죠. 뭐 어디 하나 이렇게 걸리는 느낌 전혀 없고요. 정말 매끄럽게 가속해 나가는 느낌이 정말 일품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매력들이 많은 차입니다. 많은 차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시각적으로 와, 저 차 쩐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건 이 차량의 도어 방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차는 문을 열었을 때 정말 모든 사람들이 안 쳐다볼 수가 없어요. 안 쳐다볼래야 안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너무 신기하게 문이 이렇게 위로 열리기 때문에, 그것도 요 맥라렌 750S 아투라도 위로 열리죠. 아투라도 위로 열리는 모델인데, 맥라렌 브랜드가 그 부분에 이제 캐릭터를 잘 잡은 것 같습니다. 그게 또 타 브랜드와는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죠. 보통 하이퍼카 정도 돼야 문이 이렇게 열리거든요. 근데 맥라렌은 거의 모든 라인업들이 위로 열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메리트가 될 것 같고, 또 맥라렌에서 최근에 맥라렌 하이퍼카를 공개했습니다. 맥라렌 F1 P1에 이어서 W1이라는 하이퍼카를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 초반에 이번 시즌 F1에서 맥라렌 성적이 좋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랜도 노리스가 올해 3번인가 우승했을 거예요. 3번인가 4번 우승한 걸로 알고 있는데, 랜도 노리스뿐만 아니라 오스카 피아스트리도 성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이랑 올해를 비교해 본다면 맥라렌이 레드불도 많이 이겼고요, 뭐 페라리도 이기고 뭐 메르세데스도 꺾고, 정말 강력한 경쟁자들을 다 물리치고 우승을 그래도 많이 했기 때문에 요즘 좀 맥라렌 폼이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침 또 그 타이밍에 하이퍼카 W1을 공개해가지고 더욱더 맥라렌이 좀 붐업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맥라렌 W1 같은 경우에도 정말 다양한 기술들, 엄청난 스펙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제가 가장 놀랐던 건, 아마 W1 영상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액티브 롱테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맥라렌은 이 테일 쪽에 굉장히 포커스를 맞추는 브랜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액티브 롱테일이라고 해서 이 가변 스포일러인데 위아래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올라왔다가 또 뒤로까지 갑니다. 최대 30cm까지 이게 늘어나서 650kg의 다운포스를 만들어낸다라고 합니다. 그거 보면서 와, 진짜 미쳤다. 아니, 이 위로 올라가는 것도 신기한데 위로 올라갔다가 뒤로 또 가더라고요, W1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맥라렌 진짜 기술력 미쳤다 약간 감탄하면서 그 오피셜 비디오를 제가 봤었는데, 그래서 그런 기술력들이 다 F1에서 경험한 기술들을 바탕으로 하이퍼카에 넣고, 또 하이퍼카에 넣었던 기술들이 또 이런 양산차에 들어가고, 약간 이렇게 좋은 선순환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F1에서 높은 성적을 낸다라는 건 우리 소비자들에게도 그 F1의 기술력이라든지 F1의 느낌을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게끔 브랜드에서 기술력을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요 맛으로 또 패드 시프트를 사용하지 않나 싶은데, 이 패드 시프트는 이렇게 왼쪽을 당기면 마이너스, 오른쪽은 플러스지만 당기고 난 상태에서 밖으로 한번 밀더라도 플러스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 한 손으로 이 패드 시프트를 조작할 수 있다는 것도 좀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는 좀 편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맥라렌의 플래그십 750S 모델의 희승기를 전달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이 750S를 이런 온로드 위에서만 타보고 리뷰를 드린다는 건 심히 죄송스러운 일인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 차의 뭐랄까 본 모습, 한 출력을 30% 썼을까요? 20%? 20% 정도 쓴 것 같습니다. 거의 엑셀의 절반을 넘겨본 적이 없어요. 이 엑셀의 페달을 50% 이상 밟은 적도 없고요. 서울 시내에서는 한 20%? 30% 정도의 압력으로만 밟아도 뭐 순식간에 2.8초면은 100km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이 차량한테 좀 미안할 정도의 희승기였습니다.
이 차량의 그 100%를 제가 보여드릴 수는 없겠죠. 한 50%도 못 보여드린 것 같아서 좀 아쉬웠는데, 확실히 이 차량을 막 죽어라고 막 타보지 않더라도 그냥 시내 주행에서 타보더라도 맥라렌이라는 브랜드 750S가 어떤 성향의 차인지는 즉각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이었어요. 그 말인즉슨 정말 이 차가 직관적으로 운전자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나 이런 스타일이야 라고 전혀 결코 숨기지 않고 자신의 성격을 드러내준다 라는 의미로 오늘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맥라렌 같은 경우에는 피드백이 참 빠르다.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은 피드백이 빠른 사람들을 좋아하잖아요. 답장이 느린 사람들보다는 답장도 좀 빨리 오고 일 처리도 빨리빨리 하고 이런 사람들을 좋아하는데, 약간 맥라렌이 그런 성향인 것 같습니다. 되게 피드백도 이렇게 패드 시프트 피드백도 빠르고요, 일 처리도 빠르고, 네, 가속도 빠르고, 네, 핸들링도 이렇게 샥 하면은 엄청 빠릅니다. 그러니까 속도가 지금 100km도 아닌데도 요런, 네, 재미를 느껴볼 수가 있어요. 참 솔직한 차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솔직하게 본인의 모습을 다 보여주는 차량이기에 더 빨리 가까워질 수 있고 더 신뢰가 쌓이면 깊어지는 관계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 아투라 시승기 못 보신 분들께서는 아투라 시승기도 꼭 한번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투라도 제가 정말 재미있게 탔었거든요. 오늘 720S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앞으로도 맥라렌 소식 여러분들께 자주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